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손해보험 등록 자격 시험 대비 2024년 2월 실전 문제풀이 과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2월 실전 문제풀이까지가 이제 2023년 교재로 출제가 되고요. 이제 4월부터는 2024년도 새로운 신교재로 바뀌어서 이제 시험이 출제가 됩니다. 그렇지만 2023년도와 2024년도 교재가 크게 달라진 내용이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월 실전 문제풀이 과정, 1월 실전 문제풀이 과정도 충분히 새로운 교재 적용 시에도 여러분께서 굉장히 유용한 실전 문제풀이고 또 기출 문제니까 여러분께서 함께 공부를 해주시면 합격에 큰 도움이 되실 것 같다라는 말씀 먼저 드리면서 오늘 실전 문제풀이 과정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 화재보험 문제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화재보험입니다. 주택화재보험 보통약관에서 보상받을 수 없는 손해는 무엇인가 한번 찾아보죠. 자, 벼락으로 인한 보험의 목적인 냉장고가 파손됐다. 벼락으로 인한 손실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2번, 옆집의 가스 폭발. 폭발도 주택화재보험에서는 보상받을 수 있는 손해에 해당이 되겠죠. 3번, 계약자에게 원한이 있는 자가 보험계약자의 주택을 방화를 해서 전소가 됐다. 얘도 보상받을 수 있죠. 자, 4번. 화재 때문에 마당에 내다 놓은 TV를 도난당했다. 자, 도난 손해는 주택화재보험 보통약관에서 보상받을 수 있는 손해에 해당되질 않죠. 예, 도난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문제 2번 보겠습니다. 주택화재보험을 예시와 같이 가입한 후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자, 지급보험금은 얼마인가? 자, 먼저 가액 대비 가입 금액이 80% 이상이냐? 이걸 먼저 보셔야 되겠죠. 80% 이상이면 일단 재물 손해액 전체를 다 배상을 합니다. 그죠? 일단 7천만 원이죠. 플러스 손해 방지 비용이 1,200만 원이 있습니다. 손해 방지 비용은 보험 가입 금액을 초과하더라도 전액 지급하는 비용 손해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7천만 원 플러스 1,200만 원이 주택화재보험에서 지급하는 보험금이 되겠습니다. 8,200만 원이 정답입니다. 3번 보겠습니다. 화재보험의 보험금 지급 절차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자, 이 문제 자주 최근에 보이네요. 자, 7일이죠. 7일. 일단 7일입니다. 보험금 청구 서류를 접수받은 후 지체 없이 지급보험금을 결정해야 되죠. 지급보험금 결정 후 7일 이내에 지급을 해야 합니다. 얘는 암기를 해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문제 4번 보겠습니다. 특종보험에 해당하지 않는 거, 얘도 여러분께서 암기를 좀 해 주셔야 되겠죠. 여행자보험, 적하보험, 동산종합보험, 레저종합보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적하보험은 얘는 해상보험에 해당이 되는 거죠. 특종보험에 해당되지 않는 보험은 적하보험.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5번 보겠습니다. 여행보험에서 특별비용도 보상을 하죠. 그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무엇입니까? 수색 구조비용, 특별비용에 포함이 되죠. 이송비용 포함이 됩니다. 자, 휴대품 구입비용, 얘는 특별비용의 범위에 해당되지 않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구원자 숙박비도 특별비용의 범위에 포함이 되죠. 예, 여러분께서 기억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 문제도 최근에 자주 보입니다. 자, 그 이외에도 항공운임도 있네요. 교통비, 숙박비, 이런 것들 다 특별비용의 범위에 해당이 됩니다.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6번, 장기손해보험에 대한 특징으로 틀린 거. 자, 장기손해보험, 일반 손해보험과는 달리 만기가 3년 이상인 보험을 뜻하는 거죠. 1번, 보험기간이 통상 1년 이내인 것을 일반 손해보험 맞고요. 보험기간이 3년 이상인 것을 장기손해보험이라고 한다. 이건 다 맞는 내용이네요. 2번, 장기손해보험은 매년 재가입해야 하는 불편함이 없습니다. 3년 이상이니까. 보험기간 중 보험사고로 손해를 입었을 경우에 당연히 보험금 지급을 받는 손해보험이 되겠습니다. 2번도 맞는 내용이고요. 3번 보죠. 장기손해보험의 보장성 보험은 만기 시 만기 환급금이 없는 보험이다. 일단 기본적으로 보장성 보험은 보장을 위한 만기 환급금이 없는 순수 보장형 보험도 있지만 장기 손해보험 같은 경우에는 위험 보장 기능 플러스 저축 기능까지 둘 다 겸비한 보험이죠. 그래서 장기 손해보험의 보장성 보험은 만기 시 환급금이 없다, 없는 보험이다. 이렇게 표현하게 되면 얘는 틀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3번,
4번이죠. 예, 3번이 정답이고요. 4번. 장기 손해보험의 저축성 보험은 보험기간이 15년 초과 못하죠. 4번도 맞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7번 보겠습니다. 계약 대출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보험 계약에 따라서 대출 받을 수 있죠. 일반 손해보험에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얘는 환급금 자체가 없기 때문에, 예, 환급금 범위 내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는데 환급금 자체가 없으니까 일반 손해보험에서는 대출을 받을 수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2번, 대출 기간은 보험 기간 만료 시점까지입니다. 그래서 대출 기간을 더 보험 기간보다 더 연장을 해서 가져갈 수는 없습니다. 3번, 상품에 따라 대출 제도가 제한될 수도 있죠. 4번, 만기 환급금 범위 내에서 대출이 가능한 것이 아니라 해약 환급금 범위 내에서 제가 대출이 가능하다는 말씀 드렸죠. 만기 환급금이 틀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4번이네요. 8번 문제 보겠습니다. 장기 손해보험의 보험료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 보험료는 순보험료와 부가보험료로 구성이 된다. 자, 순보험료와 부가보험료로 구성되는 건 맞죠? 순보험료는 또 뭡니까? 위험보험료와 저축보험료를 합한 것을 우리가 순보험료라고 얘기를 하죠. 2번, 위험보험료는 보험업법에 따라 특별 개정해서 운영이 된다. 자, 장기 손해보험은 저축의 기능이 있다라는 말씀을 제가 조금 전에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저축 기능이 있는 보험료를 특별 개정해서 운영을 하는데, 문제는 자, 위험보험료가 중도 해약 환급금이나 만기 환급금의 재원이 되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위험보험료를 특별 개정해서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저축보험료를 특별 개정해서 운영한다라고 해야 맞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틀린 질문, 일단 정답은 2번이네요. 3번, 위험보험료는 사고 발생 시 보험금 지급의 재원이 되는 보험료 맞죠? 저축보험료는 만기 환급금, 해약 환급금의 재원으로 사용을 합니다. 맞는 내용이네요. 9번 보겠습니다. 다음 표에서 설명하는 것으로 올바른 것은, 자, 어떤 표의 내용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보험회사가 보험 계약에 대한 책임 이행을 위해 의무적으로 적립하는 법정 적립금이다. 자, 뭘 이야기하는 겁니까? 보험회사는 항상 언제든지 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일정한 수준의 돈을 딱 적립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이게 법적으로 딱 정해져 있죠. 그래서 법정 적립금이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자, 이 설명에 맞는 표현은 계약자 적립액이 되겠죠. 계약자 적립액. 이 문제도 최근에 좀 자주 보이네요. 여러분께서 꼭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10번 문제 보겠습니다. 연금저축이네요. 세제적격 연금저축보험의 연간 납입 한도로 맞는 것을, 연간 납입 한도 얼마죠? 얘는 뭐 다 기억하고 계셔야 되겠죠. 1,800만 원입니다. 11번 보겠습니다. 연금저축보험 계약자가 질병에 걸려 3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경우 계약 해지를 하게 되면, 자, 연금저축보험을 가입을 해서 만기 시에 55세 이후에 연금으로 수령하게 되면 저율 과세를 하게 됩니다. 3에서 5% 맞죠? 이게 연금소득세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종합과세 대상에서도 포함이 되질 않습니다. 근데 특별한 경우에 만약에 중도를 해지를 했다거나 아니면 특별한 사유가 있었을 때 어떤 경우냐, 3개월 이상 계약자가 요양이 필요한 경우, 뭐 해외 이주를 했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세금을 더 많이 물리지를 않고 연금 소득으로 수령을 한 것과 동일하게 3에서 5% 저율 과세를 적용을 하겠다. 이거죠. 그죠? 그래서 연금으로 수령한 것과 동일하게 연금소득세 3에서 5% 납입하게 되고 종합과세 대상에는 포함되질 않습니다. 이걸 기억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이외에, 예, 천재지변이 있었네요. 계약자 사망, 해외 이주, 파산, 개인회생 절차 개시, 뭐 이런 부득이한 사유로 연금을 수령하는 경우에는 연금으로 수령하지 않아도 연금으로 수령했을 때와 동일하게 연금소득세 3에서 5% 저율과세하게 됩니다. 종합과세 대상에도 포함이 되질 않는다.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12번, 퇴직연금 계좌에서 일부 금액이 인출되는 경우 인출 순서로 맞는 것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퇴직연금 계좌에서 일부 금액이 인출되는 순서를 만약에 기억을 잘 못하시겠으면
계약자 입장에서 유리한 거, 즉 과세가 제외되는 금액이 제일 이게 먼저 이제 인출되는 것이 제일 유리하겠죠. 그 다음에 이연퇴직소득 그 밖에 퇴직연금 계좌에 있는 금액의 순서대로 인출이 정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부분 계약자에게 유리한 순서가 뭐냐를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13번 보겠습니다. 자동차 보험이네요. 민법과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과의 관계에 대한 설명 중 맞는 것 찾아보겠습니다. 1번 자배법은 형법의 특별법. 형법의 특별법이 아니라 민법의 특별법이죠. 예. 1번 틀렸습니다. 그래서 민법보다 우선하여 적용한다라고 해야 맞는 표현이 되겠네요. 2번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에서 법률상 책임관계의 입증 책임은 누가 하겠습니까? 피해자가 부담합니까? 아니죠. 피해자 보호를 위한 법이 자배법이니까 가해자가 부담한다라고 해야 맞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3번 민법과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은 대인사고에만 적용이 되는 게 아니라 대물에도 적용이 되죠. 예, 대인사고에만 적용이 된다 그랬으니까 3번도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정답은 자동으로 이제 4번이 되겠네요.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은 예, 기억을 반드시 해 두셔야 됩니다. 이 표현 많이 나오죠. 조건부 무과실 책임주의가 적용이 됩니다. 반드시 기억을 해 두십시오. 14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상의 자동차에 해당하는 것은 자, 요 딱 두 가지죠. 그죠? 예, 자동차 플러스 건설기계관리법상의 구종 건설기계 얘가 바로 자동차에 해당이 되는 거죠.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15번 보겠습니다.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에 의하여 의무보험에 반드시 가입을 해야 하는 자동차에 해당하는 것은 자, 여러분 교재 내용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예, 의무보험에 반드시 가입하지 않아도 되는 자동차가 나열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게 어떤 겁니까? 도로가 아닌 장소에 하나에요 운행되는 자동차. 얘는 의무보험에 반드시 가입하지 않아도 되는 자동차죠. 3번 대한민국에 주류하는 국제연합 군대가 보유하는 자동차. 얘도 의무 가입 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4번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한 외국인 소유의 자동차. 얘도 의무보험 가입 대상에서 제외가 되겠죠. 그러면 기본적으로 의무보험에 반드시 가입해야 되는 자동차는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상 자동차로 분류되는 예,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한 구종 건설기계 플러스 자동차 얘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16번 보겠습니다. 자, 자동차 보험에서 가족 운전자 한전 운전 특약 있죠. 거기서 가족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을 찾는 거네요. 이럴 경우는 가족의 범위는 일단 직계 라인이라고 생각을 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직계는 누굽니까? 뭐 부모, 그죠? 그 다음에 자식. 요 범위가 일단 가장 기본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형제 같은 경우는 일단 뭐 직계 라인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죠. 요 라인이 아니라 옆에 있는 거니까. 그래서 가족의 범위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는 형제가 해당이 되고요. 자매도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조부모, 손자, 손녀도 제외가 된다. 여러분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17번 이제 마지막 문제네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 보험 보험금 지급 기준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1번 대물배상 담보에서는 자동차 수리 비용이 자동차의 사고 직전 가액을 초과할 경우에 보상하지 않는 것이 아니죠. 예, 사고 직전 가액까지는 보상을 하죠. 예, 1번은 틀렸고요. 2번 대물배상 담보에서는 자동차를 수리하는 기간 동안 다른 자동차를 대신 예, 렌트카 대신 사용할 수 있죠. 그 소요되는 비용도 보상을 합니다. 2번이 일단 맞는 내용이고요. 3번, 4번 무엇이 틀렸는지 살펴보겠습니다. 3번 자기 차량 손해 담보에서는 자동차 시세 하락 손해도 보상한다. 자, 자동차 시세 하락 손해 보상하지요. 근데 자차에서 이 자차 담보에서 보상하는 것이 아니라 대물에서 보상을 하죠. 대물 배상에서 예, 자동차 시세 하락 손해를 보상을 합니다. 4번 자기 차량 손해 담보에서는 자동차 수리 기간 동안 발생한 영업 손해도 보상한다. 자, 영업 손해도 수리 기간 발생한 영업 손해도 자기 차량 손해 담보에서 보상을 하는 것이 아니라 대물에서 예, 보상을 하는 담보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7번까지 첫 번째 시간 여러분과 함께 했습니다. 저는 잠시 후에 두 번째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